안녕하세요. 브레인 리더스 박정률 의장입니다. 저희가 브레인 리더스의 채널을 오픈하면서 지금 간단한 쇼폼 정도는 조금 일부 나간 것은 있는데 실제 농품은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주 귀하신 아주 또 우리 평택에서는 또 평택의 부동산 모든 분석이 아주 완벽하게 끝나 있는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첫 번째 개설을 좀 해서 오픈을 좀 하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EGTV의 이용범 대표님이십니다. 간단히 본인한테 한번 소개 한번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선 제 채널 개설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또 롱폼 영상에서 이제 게스트로 제가 초대를 받아서 너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EGTV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부동산 관련된 도시개발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계기가 된 게 저 평택에 간단하게 우리 EGTV에 제가 초대로 감히 초대가 되어 잠깐 나간 어떤 폼이 있는데 우리 대표님을 리드해 주셔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 평택을 알리는 유튜브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시작부터 좀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먼저 이 평택의 유튜브는 한 5년 정도 되셨다고 하지만은 이 평택 부동산 흐름이나 실제 그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넘어오면서 구도심이라고 얘기하면 송탄, 평택역에서 다시 그 비전동에 있는 소사벌, 그다음에 용죽지구에서 고덕으로 넘어가는 과정, 이제 차후 브레인시티, 그다음에 평택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흐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설명이 많으신 우리 대표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질문을 주신 거죠? 네네네. 네. 뭐 전반적인 평택의 흐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일단은 이제 제가 이 말씀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을 이제 공부하고 이제 부동산을 이제 유튜브로까지 이렇게 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제가 이제 원래 20대 이제 한 후반 때 원래는 이제 모 회사에서 이렇게 건축 자재, 네, 현장 관리, 뭐 납품 관리 뭐 이런 일을 잠깐 제가 한 3년 정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신규 아파트 현장을 다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기 신도시, 우리가 흔히 아는 이기 신도시들을 뭐 이제 광교도 있을 거고 뭐 동탄도 있을 거고 뭐 파주 운정부터 해서 뭐 밑에 지방까지 해서 전국을 다 다녔어요. 전국을 다 다니면서 신도시들을 많이 이제 체험을 하게 됐죠. 간접 체험을 하게 됐고 그 도시의 이제 흐름과 변화를 보고 아파트의 시세도 제가 처음에 이제 물건을 납품하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분양가 이런 데 아파트는 얼마나 해 하고 이제 봤는데 5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주를 다 하고 이제 AS를 해주러 갔는데 그 아파트가 막 15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지금 내가 이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게 됐고, 처음에는 이제 어디를 이제 봐야 되나 하다가 아니 내가 지금 있는 지역이 평택인데 평택에 이제 고도 국제 신도시라는 게 있고 앞으로 평택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내가 딴 데를 볼 필요가 없겠다. 여기를 먼저 집중적으로 파보자 해가지고 평택을 파보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이 이제 2019년도 18년 19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한 8년 정도 제가 이제 분석을 많이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고향이 평택이에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2000년 초반이에요. 한참 저분 이제 후배죠, 제가. 초반 때는 그 인구가 30만 도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66만 도시가 돼가고 있고, 이제 당시에도 이제 3년자가 평택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소문만 있었는데 실제로 들어오게 됐고, 그 이제 평택 지지역도 사실은 원래는 지지역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간이역이었어요. 간이역. 그러니까 1호선 역 중에서 가장 이용률이 적은 역이 지지역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때는 이제 뭐 1층짜리 가구점만 있었고 논밭만 있었고. 근데 이게 이제 펜타역세권 5개 역이 들어오는 정말 이제 경기 남부의 핵심 이런 이제 역사로 이제 거듭나게 돼 있죠. 사실 뭐 이 삼성과 지지역을 빼놓고는 이제 평택을 이야기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언급했고 제 유튜브에서도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또 처음 아는 사실이네요. 이 간이역처럼 지지역이었다는 것도 제가 또 처음 알게 됐고요. 그 삼성 반도체도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이런 내용으로도 이렇게 조금 있는 시점에 미리 이 평택을 보고 이렇게 부동산에
평택을 좀 알아보는 대표님이었는 것 같아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한 5년 동안 하시면서 네. 좀 그래도 저는 2년밖에 되지 않았고 또 대표님은 여기에 고향이나 다름없는 지역인데 고향입니다. 내가 고향이죠. 네. 저는 너무 생소해서 그냥 지금 현재 느끼는 내용만 가지고 반해 있는데 차근차근 그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네. 지금 60만을 넘어가고 있고 지금 2040년 2040에는 이 105만 도시를 앞두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어떻게 전망이 될까라는 어떤 좀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히스토리를 사실 지금 뭐 제가 정확히 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평택에서 뭐 오래 부동산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간략한 좀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2000년 초반대까지만 하더라도 평택에 이제 브랜드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있어봤자 뭐 현대 뭐뭐 아파트, 동아 뭐뭐 아파트, 뭐 신명 뭐뭐 아파트 이런 이제 없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소삽을 지고 흔히 아는 그러니까 거의 비전동이라는 지역인데 거기가 과수원이 유명해요. 그래서 이화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백꽃이 유명한 평택. 거기가 다 과수원이었는데 그 지역을 이제 LH에서 개발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한 2000년 중반 때부터 토지를 이제 뭐 갈아엎고 수용해서 지금 이제 토목공사하고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분양을 했던 게 이제 2000년, 2010년 뭐 이때 됐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지금 소사벌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용죽지구가 개발을 하면서 뭐 푸르지오 뭐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브랜드 아파트들이 되고 왔고 그때 이제 평당가가 이제 한 900만 원에서 이제 좀 늦게 뒤에 분양한 데는 이제 1000만 원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34평 8사 타입이라고 하면은 한 3억 초중반이었던 거예요. 뭐 3억이요, 3억. 근데 그때도 야 평택에 평당 1000만 원이 말이 되냐? 라는 이야기 나왔고 이 당시에 우리가 흔히 아는 잠실에 있는 단지가 제 기억으로 평당 한 4,500이었어요. 4,500. 그 이제 비슷한 시기거든요. 그 시기 때 평택이 그때 이제 LH에서 지구 단위 이제 개발, 수용지구로 개발하고 본격적으로 했던 이제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있었고 이제 수사벌 지구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청북지구라고 또 있어요. 청북지구가 거기도 이제 LH에서 이제 개발을 한 수용해서 토지를 개발을 했죠. 그와 동시에 이제 2008년도에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를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또 LH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것까지 좀 풀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당시에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좀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LH에서는 사실 여기를 개발 안 한다고 했대요. 평택을. 왜냐하면 아니 사업성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를 굳이. 근데 당시 이제 평택에 있던 원모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제 오선 중진 의원인데 당시에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가서 평택은 이렇게 주한미군 기지를 받았고 피해를 받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특별법을 적용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신도시를 해야 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위에서 대통령실에서 LH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네, 내려와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LH에서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고덕 산단 120만 평 여기다가는 뭐가 들어올지도 결정도 안 된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를 유치를 시키고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이제 10년 중반 후반 때부터 시범 단지가 올라왔고 그때도 사실은 이제 시범 단지도 뭐 청약은 경쟁률이 엄청났지만 마이너스 P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었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2021년, 22년, 20년 이때쯤에 전국적인 뭐 열풍이 불면서 쉽게 얘기하면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네, LH에서도 이거 추산하는 게 뭐 누구는 1조로 벌어갔다, 최대 많게는 4조까지 벌어갔다 이렇게 추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고덕 국제 신도시가 어느덧 3단계까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평당가가 지금 보면 한 1,500에서 한 1,600 정도 나오고 있죠. 네, 이 흐름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아직도 평택은 저렴하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잠깐 우리 대표님의 얘기를 듣기 전에 저희들 현지답사를 해서 평택을 전혀 몰랐던 시절에 와이프하고 같이 딱 떨어지는 지역이 바로 용직지구 소사벌 지구였어요. 그 푸르르 잔디가 있는 푸르조 이렇게 이런 그 브랜드의 아파트였는데 서울에서는 감히 그 녹지 공간이나 그 여유 있는 공간을 보지 못한 그런 공간에 아주 깔끔하게 돼 있는 그 아파트가 상상도 못했던 기차 열차를 타고 내려가서 평택역이나 송탄역 정도만 생각하고 왔다가 그걸 보고 내려왔던 상황인데 조금은 좀 더 지켜보니까 고덕이라는 신도시가 또 있더라고요. 상상도 못한 도시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견해로는 아마 그 김문수 그 도지사 때 그분이 이 평택이라는 도시를
그때는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은 주목받지 않는 도시였는데 거기에 이런 어떤 삼성 반도체라는 얘기가 오갔던 시절로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세월이 많이 흘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억에는 전혀 없는 상태에 그냥 있겠지 내려갔겠지 미군 부대 삼성 반도체 이 정도만 돼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또 도지사님이 대통령 이렇게 후보로 나오시고 있는 내용이 또 한 번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때 잠깐 들었던 내용인데 직접 또 대표님을 통해 들어보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제 이제 개인 이제 주관적인 이야기라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시 제가 듣기로도 삼성이 원래 더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대요. 충청도 쪽으로. 네. 그리고 뭐 청북지구도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도 검토했었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김문수 지사께서 이제 토지의 이제 조성 원가 더 저렴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게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평택하면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들어오기 전과 후로 나뉠 수밖에 없는 도시고 그로 인해서 전국에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찾아서 평택으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고 지금처럼 인구가 정말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시기를 맞는 초석을 다진 거는 결국에는 삼성이다. 이건 이제 팩트니까요. 네. 어찌됐든 간에 삼성 반도체라고 하는 어떤 기업이 대한민국의 한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으로 이 평택에 들어옴으로써 지금 이렇게 평택의 구도는 완전히 좀 바뀌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지지역에 대한 앞에 그 초대해서 인터뷰했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지역에 대한 미래는 아직도 무한하다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와 있었는데 그 전에 이 브레인시티라고 하는 저는 현장에서 지금 비스타동원에서 지금 현장에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박팔구 팀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예상을 하기를 지금 현재만큼 예상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2달 좀 넘었는데 거의 절반 이상 벌써 분양이 돼버렸어요. 다른 그 단지로 따진다면 8개월, 10개월 더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양률이 50%가 넘어가 있고 앞으로 2달, 4달만 지나가면은 아마 언파이 되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사실 평택이 이제 몇 년 전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이다, 정말 어려운 도시다 이런 언론사에서 많이 좀 두드려 맞았죠. 근데 사실상 저도 그걸 데이터로 까놓고 보면은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경기도청에서 이제 미분양 지역을 데이터로 나와요. 2달 전 데이터를 지금까지 그 데이터를 제가 이제 1년 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평택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제 미분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공급량도 많았지만 팔리는 양도 압도적인 1등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많게는 진짜 450개에서 500개 정도까지도 거래가 일어났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이 거래는 매매 거래가 아니라 분양권 거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미분양이 500개씩 거래가 됐다. 근데 지금도 꾸준하게 이제 300개 정도 거래되는데 왜 적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화양지구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화양지구 서쪽에 화양리에 있는 현덕에 있는 거기도 뭐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상 거기도 지금 90% 이상 다 팔렸거든요. 분양권이 거기도 이제 거의 없어요. 이제 앞으로 공급 나올 블럭은 있지만 아직은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나온 것 중에서는 거의 다 이제 팔렸고 사실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도 지금 70% 이상 다 팔렸거든요. 그리고 매달 꾸준히 소요되는 속도가 300개 이상씩은 나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등 지역이 어디냐면 뭐 이천, 오산 이런 데가 또 나가고 있는데 팔려봤자 한 달에 이제 100개 초반 정도. 그러니까 평택이 압도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평택이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물량이 빨리 나가는 것도 있지만 미분양이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공급이 결국에는 저는 무한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시적으로 공급 폭탄이 투하가 됐지만 어느 순간 다 해소는 분명히 될 거란 말이죠. 그 이후에 공급이 없을 때 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거는 정말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동탄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동탄과 평택을 이제 보통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화성이지만 거기는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가 먼저 이제 들어가 있었고 화성 캠퍼스, 기흥 캠퍼스 들어가 있었고 또 LH에서 동탄 신도시를 또 개발을 했고 동탄역이라는 게 있죠. GTX A 노선이 들어오고 지금 SRT가 2개가 다니고 있지만 거기는 뭐 또 다른 노선도 이제 뭐 더 추가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역이 저는 평택 지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신호선도 들어올 거고 KTX도 들어오잖아요. 비록 수원발이지만 그리고 SRT는 다니고 있고 5개의 펜타 역세권이에요. 경기도에는 없어요. 서울에만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역사 앞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지제 세교 지구도 있지만 컴팩트 시티도 있고 여기까지 물량이 끝나면은 그때가 평택의 이제 완전체가 되지 않을까, 완성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건데, 그때는 정말 이제 입성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반에 있는 평택 지제역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현장이 브레인시티 비서사 공원이다 보니까 그쪽에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고덕 신도시도 이 삼성 반도체 그 주거단지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도 아마 대한민국에 몇 번째 가지 않은 그런 도시인데도 최근에 공공분양 이루어지면서 좀 미분양이 좀 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지만은 그 현상은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브레인시티가 처음에 2년 전에 분양을 시작했을 때 아주 진짜 허허벌판이었고 그냥 뭐 한경대 하나 정도만 있었고 이런 도시인데 2년이 지난 이후의 모습은요, 유튜브로 해서 한 번씩 좀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좀 신뢰되는 내용일지 모르지만은 고덕을 나중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감히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이, 고덕은 좀 우한되게 뻗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팽탱항 쪽으로. 근데 이제 브레인시티는 아마 산이 있어서 넘어가면 이제 안성이다 보니까 거기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쪽은 또 카이스트가 있고 아주대가 있고 테크노밸리 대표님들이 있다 보니까 좀 부천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는데, 앞으로 5년 6년 뒤에는 한번 제 예상이 맞는지 한번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평택에 지금 잠깐 제가 브레인시티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체적인 이 세 개 축에게 해당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제역, 고덕, 브레인시티를 한번 좀 미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평택이 이제 올해 31주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31주년이 됐냐면 기존에 있던 이제 시군이 합병한 지가 3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평택시, 평택군, 그리고 이제 송탄시 이렇게 합병이 됐는데, 근데 기존에 이제 원도심들이 있겠죠. 아까 평택으로 따지자면은 뭐 소사벌지구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이제 비전동, 지금 이제 시청 본청사가 있는, 그리고 이제 안중 쪽으로 넘어가면은 뭐 현아지구나 이런 쪽이 이제 원도심이 있었고, 송탄 쪽으로 가면 뭐 지산동, 이충동, 그러니까 세 개 축이 다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활 반경이 다들 이제 같은 평택시도 묶어놨지만 결국엔 다른 지역처럼 움직였던 거죠. 근데 이거를 가운데로 모은 게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였던 거예요. 그 중심에는 이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고, 그 삼성으로 인해서 지지 역사까지 이제 개발 압력이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도일동에 있는 사실 이제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도 이것도 고덕 국제 신도시 개발 얘기 나올 때 같이 나온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2010년 뭐 이때 얘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많은 분들 착각을 하시는 게 갑자기 평택시가 공급 넣어 해가지고 공급하는 줄 알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2010년도부터 나온 얘기고, 그 옆에 가지지구도 2011년, 굉장히 오래된 사업지구고 지금 나오는 물량들이 예정된 물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각자 도심의 중심지가 가운데로 하나의 평택시로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평택 지제역과 삼성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배후 도시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고덕 국제 신도시와 이제 평택 지제 역세권, 그리고 이제 브레인시티 세 개의 중심축으로 인해서 하나의 이제 반도체 메가시티가 탄생을 할 겁니다. 결국에는 자꾸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하나의 큰 도시입니다. 어차피 차량으로 다 10분 15분이면 다니는 도시거든요.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고덕은 결국에는 이제 시청에 이전을 할 거고, 뭐 국제학교를 비롯해서 행정기관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역세권 위주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도 카이스트를 이제 배후로 해서 아주대병원도 결국에는 들어올 거고, 교육 도시로 저는 바뀐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 개의 도시는 같이 간다. 우리가 이제 강남 상구를 논할 때 어디가 좋냐라고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결국 같은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그쪽에 좀 치중해서 말씀드렸던 점이지만은, 제 머릿속에는 사실 이렇게 평택 지제역이 더 많이 앞서 있고, 그 틀이 오기까지는, 가정이 오기까지는 아마 그 고덕 신도시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아마 계속 유지할 거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몰랐던 사실을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잠깐 스쳐가면서 알았던 이런 내용을 감히 꼼꼼하게 역사부터 차근차근 들었던 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많이 도움이 돼서 감사드리고요. 한 번씩 더 기회가 되면은 초대해서 좀 부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저희 이 브레인 리더스의 미래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응원 좀 해주시고, 네. 또 당부 말씀. 이제 앞으로 좀 조금 전문가이니까요. 이 고객님들은 네. 아무래도 좀 딱 집어서 몇 개 정도는 좀 해주면 이거는 좋다 이렇게 맞지 않더라도 한번 전문가 입장에서 해주시면 저 채널에 아주 인기가 끌지 않을까 한번 네.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박팔구 팀장님이 평택이라는 지역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평택은 정말 저는 수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기회의 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말 저 황야 넓은 들판을 가진 이제 평택인데요. 지금은 곳곳으로 개발을 하면서 뭔가 이제 부동산 가격적인 이제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에는 보십시오. 이제 정말 전국에 있는 뭐 부울경이라고 하잖아요. 영남지방 그리고 호남지방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어디로 지금 입성을 하겠습니까? 지금 뭐 서울 집값 아시잖아요. 서울로 갈 수가 있나요? 경기 남부권, 판교, 뭐 동탄까지도 동탄이 25억이에요. 갈 수가 있나요, 젊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평택으로 저는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구조도 저는 이제 얼마 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공급들은 결국에는 다 채워질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항상 저도 수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기축을 돈 주고 사시면 되죠. 근데 수억씩 들어가요 지금 평택도. 근데 이제 신도시에 새로운 도시에 분양권을 한다는 거는 정말 그 기간을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자금력이 어떻겠습니까? 그 분양권 지금 기회도 좋잖아요. 계약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과정 그리고 내 집을 갖게 되면서 분양권을 취득도 해보고 등기도 쳐보고 취득세도 내보고 살아도 보고 애정을 가지고 살아도 보고 또 팔아서 수익도 나눠보고 그러면서 이 부동산을 배워가는 거고 우리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정말 우리 의식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정말 길라잡이 할 수 있는 우리 박팔구 팀장님 응원하고요. 정말 앞으로도 이제 승승장구해서 정말 잘 되고 번창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많은 감사합니다. 분들한테 이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채널로 거듭하기를 이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게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많이 좀 배우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이 평택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알고 있는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시작은 했지만은 또 주변에 많은 지인분들을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그런 분들을 좀 모시고 또 제가 제 나름대로 살아왔던 또 인생 경험으로 또 저를 통해서 지인이 있는 분들을 좀 초대해서 평택을 좀 알리는 브레인 리더스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아주 평택에서는 우리 대표님은 못 따라가겠지만 못지않는 채널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제가 민망할 정도로 저를 너무 띄워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게스트로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옆에서 이제 많은 노력과 우리 평택을 더 알릴 수 있도록 저희 박팔구 팀장님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마무리를 좀 이렇게 어긋났습니다. 하여간 인사 말씀도 못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간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분발해서 또다시 이렇게 우리 대표님이 이런 계기로 해서 빛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한번 평택에 한몫할 수 있는 채널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